봅시다. 자, 오늘은 10장 사회발전의 강력한 도구 계량학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막대 저울을 든 여신상이라고 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이 동상인데, 자, 여기서 이 막대 저울이 이제 측정하고 계량한다는 그런 의미로 표지 화면으로 썼어요. 수량화, 계량화로 내용을 들여다본다. 보통 사람들이 모여 살면 그런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물물교환이나 교역, 통상 혹은 세금 징수같이 그 필요에 따라서 도량형 제도가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오랫동안 그냥 거기에 힘 있는 사람의, 그 주위에 힘 있는 사람의 평균 신장이나 또는 곡물을 기준으로 한 자연척도가 사용되었지만, 생활의 국제화가 이루어진 19세기부터는 객관적인 인공척도가 채용되고 과학의 진보에 따라 계량법이 탄생됩니다. 자, 그럼 수량화의 필요와 그러면 그 수량화를 통해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가? 먼저 퍼지에 대한 얘기로 1절을 시작했는데, 1990년을 전후해서 이 퍼지, 여러분들도 기억날 거예요. 그때 퍼지 뭐 냉장고, 뭐 청소기, 뭐 에어컨 등등이 TV 광고에서 많이 보였던 때를, 이 퍼지라는 소재가 한동안 화제였는데, 이 퍼지는 기본적으로 애매함의 퍼지 이론이란 애매함의 이론이라고 해서 기존의 컴퓨터가 1 또는 0, 그 바이너리 수학을 썼다고 하면 이 0과 1, 그 꺼진다 켜진다 외에 0.3 또는 0.7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인간과 가까운, 좀 더 가까운 그런 판단력을 갖는 그런 수학은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춥다, 춥지 않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춥다, 뭐 별로 춥지 않다 같이 이런 우리가 직접 느끼는 그런 느낌을 컴퓨터에 적용하는 그런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yes, no에만 익숙한 컴퓨터에 약간 찬성, 뭐 거의 반대 등의 애매한 그런 명령을 추가하는 셈입니다.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면 세탁기나 진공청소기, 카메라, 비디오, 에어컨의 온도 조절에까지 활용됩니다. 그 외에도 지하철의 운전 제어나 주식 운용 시스템, 또 더 나아가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가진 뭐 명품 술을 만드는 장인까지도 이런 기술을 자신들의 기술에 이런 이론을 도입시켜서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일상적으로 퍼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던 겁니다. 1990년대. 자, 그러니까 춥다, 조금 춥다, 뭐 춥다를 0이라고 하고 춥지 않다를 1이라고 한다면 조금 춥다를 0.3, 그다지 춥지 않다를 뭐 0.7이와 같이 인간미를 이제 수량화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 세계의 인간미라는 것은 문학계 인간미와는 달라서 이 수량화 또는 계량화가 적용된 그런 인간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퍼지 이론을 제로원, 이 제로원은 이제 세트, 제로원이 아니라 여기 보면 알지만 이게 인터벌입니다. 0과 1 사이의 인터벌. 그러니까 집합인 0과 1이 아니라 인터벌. 이 퍼지 이론, 이 퍼지 이론이라든지, 이 불리안 매스에 대한, 불리안 알지브라는 책도 하나 있는데, 이제 거기서 주로 이제 퍼지도 같이 다룹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이 한국 분이 있어요. 김기향 선생님이라고, 알라바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은퇴하신 김기향 선생님이 이쪽 불리안과 그 응용의 전문가이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자, 퍼지 이론. 자, 퍼지 이론이란 무엇인가? 언어를 컴퓨터로 수량화한다. 1965년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자대 교수가 퍼지 집합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 퍼지 이론의 시작입니다. 그는 이미 제어공학이나 시스템 이론의 연구자로도 유명했지만 이 기존의
그 이론을 벗어나서 좀 더 인간의 몸동작이나 사고에 가까운 것을 모델링 할 수는 없을까? 즉, 다소 엄밀하면 부족하여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제 퍼지 이론을 개발한 겁니다. 뭐 신문을 보면 술 빚는 기술자의 감각으로 만드는 술의 맛을 퍼지인으로 계량화한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난 적도 있고, 선풍기, 세탁기에서도 이 넣는 양과 세탁갈 그런 물건의 그 더러움의 그 심한 정도 등을 고려해서 선택 시간을 조절하고 센서로 관측해서 시간을 추정하여 명령한다. 어쨌든 퍼지 집합은 작고 크다는 경계를 애매하게 만든 그런 집합으로 이런 것이 또 다른 20세기의 새로운 발상의 수학의 하나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퍼지 이론도 예전의 수학과는 아주 다른 것으로 상호 연관이 없다고 여겨서 수학에서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해 오던 것이 수학의 연구 대상으로 들어와서 인터벌을 연구하는 그런 수학 연구가 한동안 많이 진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수학 중에서도 답이 정확하게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또는 다양한 답이 있거나 하는 예외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2절에서는 인간 활동은 계량화된 사회의 이제 건설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계량화의 그 단초가 되는 이 도량형 단위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인류의 5000년 역사에서 도량형 단위는 거의 자연적 척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15세기 이후의 대항해 시대부터 지구가 하나의 사회가 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세계 공통의 그 척도 기준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따라서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인공적인 척도를 채용하게 됩니다. 미터라든지 킬로그램이라든지. 이전에 예를 들면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 또 진나라의 시황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량형 제도를 통일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앞에서 보면 실제로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물물 교환하는 정도면 딱 재지 않고도 도량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누구는 고구마 몇 개 갖고 오고, 누구는 감자 몇 개 갖고 오고, 누구는 보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적당히 서로 원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바꿔가는 그런 정도에서 특히 저울이나 그런 부피를 재는 그런 측도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통치자나 전쟁의 승리자가 이 세금을 징수하면서는 뭔가 기준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런 함무라비 왕이라든지 진시 왕제라든지 그런 시대에 도량형 제도가 균일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대 서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른 나라와의 통상과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더욱더 국제적인 그런 도량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3세기에 십자군을 계기로 한 동방무역, 14세기에 북방무역, 15세기에 약탈적 교육, 대항해 시대에 의한 식민지, 또 속국 등과의 약탈적 교육 이런 활동을 통하여 각국 간의 도량형 제도와 단위가 달라서 생기는 불편함을 동시에 서로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유럽이 중심이자 넓은 영토를 가지고 여러 주변 국가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프랑스에서 단위의 통일을 강력하게 바라게 되었고, 18세기 말부터 몇 번인가 단위 통일의 계획이 있었지만, 이제 1790년이 되어서 7명의 도량형 설치위원회가 프랑스에서 구성돼서 그 중에 4명, 7명 중에 4명이 수학자였는데, 이 도량형 설치위원회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해서 프랑스 혁명을 전후하여 약 7년간의 기간을 거쳐 결론을 얻게 되면서 이제 도량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공척도 미터법이 어떻게 결정되었냐? 1790년 외교관 탈레랑이 제안과 그 후의 전개는
이 지구의 척도로부터 북극 사이의 자오선의 길이의 1천만 분의 1의 길이를 1m로 하기. 또 프랑스의 던커크가 여기에요. 파리보다 훨씬 위에 있는. 그래서 파리를 거쳐 바르셀로나까지 이르는 거리를 실측해서 이것을 기본 거리로 정함으로써 미터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터법으로서 미터법의 장점은 단위의 기준이 확립되고 십진법이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하고 또 세계 공통 단위를 이용하여 과학기술이 굳게 연결되었다. 미터법이 이때 1790년대에 시작돼서 이제 마무리가 확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미터법의 단위가 이제 보면은 1을 기준으로 한다면 10분의 1은 데시, 100분의 1은 센티, 1000분의 1은 밀리, 그 다음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렇게 가고 10배는 데카, 100배는 헥토 쭉 해서 10의 12승배는 테라 하는 식으로 주로 고대 그리스나 라틴 언어로 이 단어를 매겨서 이런 기호들을 쓰죠. 여러분 요새 나노란 말 잘 듣죠.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이게 국제 도량형 오피스고 파리에 있는 이게 이제 케임브리 천문대의 경도가 0인 그 위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럼 이런 계량형의 확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일본에서는 그보다 한 100년이 지난 1909년에 도량형법이 이제 제정돼서 이 단위로 도, 또 양, 형 외에 그러니까 도는 길이, 양은 부피, 형은 무게 외에 힘, 압력, 운동, 효율, 밀도, 습도에 관해서 단위를 정했는데 이것만으로 이제 부족해서 1946년에 개정 검토를 시작하여 1951년에 계량법을 제정하고 시간, 속도, 가속도의 크기, 열량, 각도, 유량, 점도, 농도, 광도, 광속, 조도, 주파수, 소리의 크기, 섬도, 입도, 굴절도, 비중 등의 단위들이 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조도라든지 주파수 이런 거 형광등을 사면서도 언제나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보면서 주파수 많이 익숙한 그런 그 단위들이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먼저 1984년 이제 7월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제 단위 시스템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단위 SI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본 단위, 보조 단위, 조립 단위 등을 구분할 수 있고 이 기본 단위에 미터, 길이를 재는 미터, 질량을 재는 킬로그램, 시간을 재는 초, 전류를 재는 암페어 또는 보조 단위로는 평면각을 재는 레디안, 입체각을 재는 스테레디안, 그다음 조립 단위로는 넓이를 재는 제곱미터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습도나 온도를 재는 켈빈, 광도를 재는 칸델라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국제적으로 1984년에 통일된 국제 단위 시스템이라고 들을 수 있겠습니다. 법정 단위라 하면 도량형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인정된 단위로 예를 들어 시각에 관해서는 2000년 1월에 2000만 년의 오차 1초 이하라는 초정밀도의 원자시계가 미국에서 탄생하는 듯 단위법의 이 발전은 그 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터법을 제정하게 되는 경위를 다시 한번 검토하면 1799년 6월에 아까 얘기한 프랑스에서 생긴 도량형 위원회에서 미터 원기와 킬로그램 원기를 제작하여 프랑스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1799년 10월에 법률로 법정 단위를 정하고 1840년 1월에 이제 이후로 시간이 꽤 되죠. 40년 이상이 지난 40년 동안도 이 법정 단위를 정해놔도 그게 보편화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이 법률을 공포하여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1840년부터 1875년 5월에는 파리 교회의 높은 언덕인 쌍클 공원 내에 국제 도량형국 International Bureau of Weight and Measure가 설치되었고 그게 아까 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1885년에 미터 조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는 1959년에 가입하게 됩니다. 미터 원기
자, 이제 미터 원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미터 원기가 그럼 완벽하냐? 이것도 문제점을 약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터 길이의 표준 도구가 물질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주위의 기온, 먼지의 영향을 받으므로 엄밀성과 정확함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불변한 기준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제 길이의 정의가 1860년 미터 원기, 1927년에는 카드뮴이 내는 빛의 파장, 1960년에는 크립톤 86이 내는 빛의 파장, 또 1983년에는 빛의 속도들을 이제 기준을 삼으려고 시도들을 했고, 또 질량의 정의도 국제 킬로그램 단위 원기에서 그다음 전기의 단위, 별도의 안으로 와트, 자기의 단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미터 원기 그림은 이게 이제 미터 원기고 이게 킬로그램의 원기, 원래 이제 표준 기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엄밀하고 한 그런 불변한 그런 기준을 찾으려는 노력들은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재는 초의 정의는 1875년에는 지구의 자전을 기준으로 초를 정의했는데 1967년에는 세슘을 이용한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이용해서 초를 정의했다고 합니다. 길이는 12자리, 시간은 15자리의 정밀함으로 측정하지만 질량은 아직 8자리를 넘는 측정법이 불필요하여 지금도 그냥 킬로그램 원기를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3절 마지막 절에서는 계량학과 발전. 학문이나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이 계량학이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계량학이 활용되는 이유는 뭘까? 과학이나 기술의 진보는 사회의 오염, 소음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육체와 건강관계까지 모두 수량화, 계량화의 방법이 측정기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도량형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계량 단위도 정착되었고 궁극적으로는 국제 단위계가 통일되면서 이전에 익숙하게 사용되던 다양한 단위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계량화는 학문과 사회의 모든 부분에 퍼져서 이공계뿐만 아니라 계량경제야, 계량사회야, 계량정치야, 계량문헌학 등 이전에 인문학 영역에서도 인문학 영역에도 이 과학적 또 이론적 방향으로 계량학이 빠르게 흡수된 것입니다. 예를 2개를 들었는데 살기 좋다, 친화적인 이런 그런 등의 느낌에 관계되는 관점을 상호 비교를 통해서 그래프를 나타내는 표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한 간단한 문장 내용의 계량 방법, 점수화 등을 예로 들었는데 이 이외에도 회사나 학교의 동료와 팀원의 관계를 계량 사회학적으로 식이나 표로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심리의 계량화조차도 가능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것을 거의 계량화할 수 있다는 소리니까 우리가 계량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냐 하는 게 저자의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국제 단위들, 종래 단위들이 킬로그램, 칼로리라고 한다면 SI 단위는 뉴턴이나 파스칼, 뉴턴, 또 여기 압력은 파스칼, 길이는 미터, 소음 레벨은 데시벨, 열량은 줄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영양에 대한 계량 단위는 칼로리로 이전 종래 단위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이게 1992년도에 이제 보고 내용이고, 어쨌든 199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SI 단위로 통일되었습니다. 국제 단위의 기본 방침은 하나의 양에는 하나의 단위를 사용한다. 그리고 7개의 기본 단위와 그 기본 단위를 근본으로 하는 조립 단위로부터 단위들을 구성한다 했습니다. 자, 표를 통해서 위에 그 예들을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을 어떻게 계량하느냐. 월드 프로세서의 문장을 이제 진단하는데 여기 보면은 띄어쓰기를 말 바꾸기의 비율이 얼만큼, 한자는 얼만큼 들어가 있고, 쉼표는 빈도는 어떻고, 문장의 길이는 평균적으로 어떻고, 신조어의 비율은 어떻고, 등등으로부터 이거를 판단해 보면 이노우의 히사시가 쓴 스스로 문장 독보는 100점이 나오고 또 법원 판결문은 52점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장 독보는 이제 이런 규정에 맞게 아주 읽기 쉽게 탁탁 그 원칙에 맞춰서 주로 만드니까
이런 비율이 아주 이상적인 비율이 나오고, 법원 판결문은 이 피고인의 체포라는 법원 판결을 예를 들어서 해보니까 이게 읽기도 어렵고 뭐 어려운 말들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쉼표도 적고 뭐 여러 가지 읽기 어렵게 돼 있고 뭐 이게 신조어도 많고 한자도 많고 뭐 그렇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어쨌든 계량을 통해서 이제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답을 내놓을 수 있죠. 도도부 현의 관심 체크 관점. 뭐 예를 들어 보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것과 그 환경 친화적인 거 이 두 가지 면에서부터 이제 나라를 비교해 보니까 북해도는 홋카이도는 친화도도 뭐 한 5쯤 되면 5.5쯤 되면서 살기 좋은 것도 환경 친화, 살기 좋은 것이 뭐 9쯤 되는 그런 환경인데 비해서 뭐 가나가와나 교토는 친화적인 것도 비교적 안 높으면서 뭐 특히 살기는 아주 나쁜 그런 도시로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환경이 너무 자연친화, 시골이면 환경 친화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는 별로 편하지가 않은 거죠. 편의시설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편의시설도 충분히 있고, 뭐 수영도 하고, 뭐 스쿼시도 하고, 뭐 하면서도 그게 여유 있고 땅이 싸고, 뭐 그러면서도 이게 그 환경, 그러니까 저렴하고 생활도 잘 듣고, 그리고 공기도 맑고 한 데와 도시, 교토 같은 건 아주 오래된 도시니까,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환경이 적고, 그래도 뭐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시골에 살면서도 그 생활 편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아마 조사해 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이런 그 계량형 측도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 저자가 여행한 경로가 이제 일본에서 밀라노에 내려서 토리노로 차를 타고 이동해서 차에서 바르셀로나로 가서 말라카로 가서 카타리나 제도로 해서 카사블랑카를 거쳐서 말라카 항해에서 묵고 그 다음에 이제 토리노로 돌아왔다. 뭐 이런 크루즈 여행을 표시한 겁니다. 전에 크루즈 배 본 적 있죠? 본인이 탔던. 어쨌든 마지막으로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 두 개의 계량 기준. 저자가 30번의 수학 탐방 여행을 하면서 직접 수학에 얘기가 있는 곳들을 직접 가 보면서 2000년 3월에 처음으로 유람선 여행을 15일 동안 시도했는데 의외로 몇 개의 수학적 내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중 계량 기준 미터법과 시각에 대해 소개하면 도량형법에 통일된 이 미터법은 1790년 프랑스 설치위원회가 던커크와 바르셀로나 간을 몇 번이고 측정하여 그 1000만 분의 1을 1미터로 정했는데 이 바르셀로나 기점은 도시가지의 가장 높은 지점에 있다. 이게 그 바르셀로나 기점에 가서 직접 사진을 찍은 겁니다. 경도, 영도, 시각의 통일. 하나의 지구 시대가 되면서 선진 25개국이 모여서 경도, 영도의 위치를 어디에 둘까 논의하다가 후보지로 이제 그리니치 천문대, 또 파리에 있는 국제 15국, 그리고 오래전에 세계의 서쪽 끝이라고 알려졌던 카타리나 제도가 거론되었는데 투표 결과 22대 3대 0으로 그리니치 천문대로 결정이 되어서 1884년에 만국 자오선 회의에서 그리니치 천문대가 이 경도, 영도의 기준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바르셀로나에 간 거, 또 카타리나 제도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본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담았네요. 자, 이상 계량법에 대해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이런 거, 월드 패스트 프로페서의 문장을 이렇게 진단했다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래 한글 보면은 그 파일 분석하는 표에 보면 단어는 몇 개고, 그렇죠? 워드 글자 수는 몇 개고, 그리고 분량이 뭐고, 또 뭐 몇 페이지고, 뭐 저자 누구고 하는 내용들이 쫙 나오죠. 그런 식으로 그런 어렵지 않은 지금 컴퓨터 이런 시대에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가 유의미한 그런 결론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가건 어떤 뭘 하건 간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고 자기가 하고자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면은 언제나 더 개선할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고 또 설득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계량화의 능력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계량 경제학, 뭐 계량 사회학 이런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수학을 우리 자연계 학생이나 공대 학생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또 특히 사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꼭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 10장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11장 암호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